장 출발 전 국내외 시황을 점검해본다. 마켓워치. 오후 12시 30분 오늘 시장의 아침에 매수 잡았죠. 매수. 나이 주식. 여기 5일선이 지금 꼬꾸라지는 자리, 여기 아래에서 지금 매수 잡아가지고 단타로 지금 먹었고요. 나머지 일부는 지금 채널 K와 함께 많이 가면 여기, 더 가면 여기, 그러니까 8120, 많이 가면은 8250, 많이 가면 여기까지 상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제TV 제휴 안내해드립니다. 오전 11시 증시. 그리고 오늘 지금 좀 있으면 아마 금리 발표를 할 거예요.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요동을 칠 겁니다. 요동을 쳐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 또 추가로 더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식 안 해요. 알았다 7번. 알았다 7번. 그래서 키움해요. 주식 안 하는 이유와 키움하는 이유가 같은 아이러니. 그리고 방송국 지금 2개를 갖다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아프리카 방송국에도 이용해 주시면 되고, 혹시 끊기거나 하시면 이쪽으로 와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시면 되고, 제가 곧 유튜브 방송을 갖다 할 예정이에요. 유튜브 방송. 경제 일정입니다. 16일 넷플릭스 실적 발표, 17일 FOMC 의사록 공개, 18일 EU 정상회의가 있으며 19일 중국 GDP 성장률 여기가 지금 제 방송국인데요. 지금은 녹화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예요. 녹화로 일부 장면만 녹화로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여기서도 생방송을 갖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할 예정이고. 8분 시황 정보입니다. 현재 시각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여기를 그거 하시게 되면은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꼭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2,100 우선 저점을 찍은 후에 아침에 수익률 자랑하기에 현재 0.1% 하락. 글을 올렸잖아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구독도 있어요.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죠. 보면 상승 구독 출발을 무조건 매수 했다가 눌러주시고 하락 전환이 됐었는데 하시면 조회 2명 받네. 2명. 틀었습니다. 현재 1.28포인트 상승한 740.44. 아침 8시 40분. 자, 시가총액 무조건 상위 매수. 종목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갯매 오는 날. 하락하는 네? 종목들이 일단은 조금 더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반등으로 좀 있으면 항생이 이제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죠. 삼성전자가 현재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SK텔레콤, 삼성물산 등이 현재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하지만 현대차가 2.9%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4%, 네이버는 2.69%까지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셀트리온, 항생이 어제 휴장일이라서 하루 쉬었는데요. CJ ENM, HLB, SK 머티리얼즈가 상승을 하고 어떻게 있습니다만 움직일지 참 기대되네. 항생이. 포스코캠텍이 여전히 1%대 그리고 국선 기준으로 가면 올라가는 건데 이거 차이나 A50입니다. 1.3% 정도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자, 현재 항생이고요. 시각 특징 눌렸다 올라갈지 먼저 W게임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3분기 최대 실적의 경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KTB 투자증권에 의하면 W게임즈 3분기 영업이익이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현재 7.6% 강세 그리고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여기도 지금 이제 시작하는 점이 지금 5월선인데 자, 이어서 GS 리테일 보겠습니다. 된다 그러면 바로 매수를 잡아서 가장 흐름이 최소한 여기까지는 매수로 볼 예정입니다. 4%대 6%까지 올라갔었네요. 지금까지 4%대 계속 상승 추세를 잡다가 현재는 3%까지 조금 밀려 있습니다. CEO가 태국에서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이외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점점 살아나는 움직임이고 특히 외국인 수급이 좋았던 게 눈에 좀 띕니다. 오늘도 거래원 상위권에 외국계 투자사들이 꽉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지션 지금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3%대 4. 포지션 있다 4. 없다 3. 지금 포지션 없다 3.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조금씩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현재 있습니다. 포지션 있다. 잠시 후에는 이제 상승으로 모두 전환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58분 시황 없다 3. 본절 컷 잡고 오늘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해버리세요. 본절 컷 잡으면 되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추적 마켓릴레이 시작합니다. 김주현입니다. 일단은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 수노론 결정이 진행되는 있어 없어? 날이었죠. 일단 동결 아침부터 다 따라한 거 아니야? 현행 스노울 2%를 11개월째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7월부터 인상과 관련한 소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후 4개월째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의 불균형을 이야기하면서 인상 깜빡이를 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10시 2분이니까는 않을까라는 관측이 있었죠. 이번 달에는 이 경제 10분 후에 성장률 다시 마이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일단 한국은행은 경기가 부진하다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고요. 이렇게 되면 11월에 인상 가능성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별 변동 없이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지난밤 FOMC 의사록 공개가 됐죠. 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연준은 여전히 외파적인 시각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달러화는 강세,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에 다소 부담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개장 전에 나왔던 환율 보고서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 환율 주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냈고요. 한 가지 불확실성이 거쳤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개장하는 중국장 그리고 위안화의 흐름이 이를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초반에 하락권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현재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오늘 종목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간밤 야간 선물이 소폭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도 이를 반영하면서 0.4%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어제 일단 넘어섰었던 5일선까지 다시 밀리기도 했었죠. 다만 2155선에서는 저점을 만들면서 다시 낙폭을 줄였고요. 현재는 0.02%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반등의 시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2168선까지 오르기도 했던 가운데 현재 장중 고점 거의 부근에 있습니다.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현재 지수가 반등권에 있기는 해요. 0.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11선 언저리에서는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구간이고요. 3포인트 정도 오릅니다. 74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에 740선대 이탈해서 735포인트대까지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일단 양시장의 지수 모두 다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전장 안에서의 흐름을 짧게 본다면요. 이런 가운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종목으로 보더라도 오르는 종목들의 개수가 좀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코스피에서 440개 정도 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750개 정도 종목이 상승하는 쪽에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달러원 환율은 간밤에 달러와의 강세에 반영하면서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1130원대 넘어서고 있네요. 금통위 금리 결정 앞두고서 제한된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금리 동결 결정 나온 이후에는 오름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4원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1130원대 다시 상향 돌파해서 1130원 30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공히 매도하고 있는 것 확인됩니다. 현재 외국인 코스피에서 48억 원, 코스닥에서는 152억 원 순매도 중이고요. 기관 역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팔자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현재 금융투자 중심으로 거의 7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내놓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업종별로 흐름을 볼게요. 외국인 오늘 코스피에서 서비스 또 유통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힘이 괜찮은
인데요. 이쪽으로 일부 사고 있기는 합니다만 금융 쪽 팔고 있고요.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도 여전히 파는 쪽으로의 시각입니다. 기관의 흐름을 보더라도 역시 유통주 쪽으로는 일단 함께 사자에 나섭니다. 다만 대부분의 업종군에 대해서 기관은 여전히 매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운수장비, 서비스, 화학, 의약품 모두 다 현재 기관의 매도 업종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에서 양 주체 파는 규모가 순매도의 규모가 비슷하죠. 현재 160억 원 내외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현재 반도체 쪽으로 일부 사고 있습니다만 IT 부품, 통신장비, 건설, 오락문화 전체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비슷해요. 오락문화 정도 현재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요. 이외 제약, IT, 하드웨어, 비금속 전체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계 회사 창구 통해서 매수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죠. 오늘 LGU 플러스를 필두로 해서 통신주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데요. 특히 LGU 플러스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LGU 플러스 4%대 강세 구간에 있고요. 삼성 SDI도 외국계 매수와 함께 2%대 상승 구간에 있죠. 오늘 이마트도 현재 2%대 상승이고요. GS 리테일도 3%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 함께 유입되면서 유통업종 내에서의 종목들 흐름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계 매수도 오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외 NC소프트, SK머티리얼즈 어제 실적 좋았죠. 오늘 주가 2%대 강세 보이고 있는 것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외국계 매수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네요. 주가 현재 강보합 정도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W게임즈 최근에 힘이 굉장히 좋죠. 오늘도 외국계 매수와 함께 주가 6%대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매도 출회되는 종목들 보죠. 삼성전기가 다시 보합으로 밀려 있습니다. 현재 물량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외국계 매수 상위에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 현재 반대 흐름으로 주가도 1%대 하락 7만 원대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호텔신라 쪽으로 현재 매도 나옵니다만 주가는 강보합의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 않죠. 현재 3%대 하락 구간에 있네요. 네이버는 액면 분할 이후에 계속되는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도 주가 2% 내외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석유화학 전체적인 업황의 하락 구간에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롯데케미칼 현재 2% 내외의 하락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오늘 경협주는 오르는 종목들. 자, 이제 10시 10분 이제 돼가는데요. 현재 외국계 매도 조금 찜찜한 게 나스닥이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나스닥이 조금만 꽥 해서 차이나 A50이나 항생원 갖다가 또 크게 꽥 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K5 이어갈게요. 저희 포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일단 화면으로 규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종목의 편입 가격은 저희 방송에서 종목 공개하는 순간에 현재가로 정하고 있고요. 포트에 변화했을 경우에는 고지드립니다. 두 종목으로 시작해서 월간 최대 6종목까지 편입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포트에서 종목 제외하는 순간의 현재가로 산정합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미리 제시해 드리는데요. 이 손절가 이탈할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서 종목 자동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들, 부정적인 이슈들 맞물려 있는 가운데 시장은 정체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종목들은 어떤 것들 눈에 띄는지 특징 좀 살펴볼게요. 오늘도 체인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추웠어요. 네, 그죠? 겨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비도 오늘. 오늘 비 소식 네, 있나요? 오늘 서울은 오후에 잠깐 오는 것 같은데 네. 밑에 지역에는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온대요? 많이는 아닌데 오는 지역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쌀쌀해지겠죠. 네. 이제 추위 그 가을비가 대비. 딱 지나면 이제 진짜 그러니까요. 겨울이죠. 네. 이제 낙엽 그 단풍도 꽤 들었고 그죠? 네. 예쁘기는 한데 은행 떨어지면 이제 단풍이 물드는 건가요? 많이 떨어졌던데? 그런가요? 네. 네. 같이 떨어지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장 좀 볼게요. 오늘 특징주 어떤 것들 준비했는지 첫 번째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W게임즈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네. 이유로는 이 더블다운 카지노를 리뉴얼을 했는데 이 부분에 힘을 입으면서 이 3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적 성장은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더블다운 카지노의 이 미국 iOS 매출 순위가 현재 10월에도 상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있을 할로윈이나 11월 추수감사절, 12월 크리스마스 등 이 스페셜데이에 따른 트래픽 증가 효과 이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W게임즈 외국계 매수세가 실리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장중에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6%가 넘는 강세 75,700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종목이고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준 종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수급도 최근 한 2달여간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최근에는 또 외국인의 수급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제 전 고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이었는데 힘을 좀 더 내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오늘 SK머티리얼즈 사상 최대 실적,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3월 3분기 대비해서 각각 41% 이상 그리고 27%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8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12억 원이라는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IT 부분의 성수기 진입과 이 애플이 신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이 부분의 가동률이 올라갔고 또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이고요. 또 달러원 환율도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이 SK머티리얼즈 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2.64% 고점에 비해서는 좀 밀려있는 모습 살펴지네요. 네. 달러원 환율의 상승이라는 부분, 외환시장의 분위기가 일단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이외에도 반도체 쪽에 전체적으로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좋아요, 분위기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특수가스 쪽에서의 실적도 좋았다는 것. SK머티리얼즈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로 풀이가 되고 있죠. 딱 전고점 언저리까지 위치를 해 있어요. 일단은 요 구간에서 조금 밀리면서 현재 윗꼬리를 달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오전장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흐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이어서 오늘 GS 리테일도 이 양호한 상승 이어가다가 고점 대비해서 조금 밀려나는 모습 살펴지기도 합니다. 6%대 고점이었었는데요. 현재는 2.55% 상승세입니다. 외국계 매수세 역시나 이 종목에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GS 리테일 편의점 매출 증가에 따른 3분기 실적 기대감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경쟁사 대비해서도 저평가 매력이 높다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이 GS 리테일뿐만 아니라 유통주들 쪽으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데요. 한샘이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마트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GS 리테일 살펴봤어요. GS 리테일은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앞서 봤었던 종목 W게임즈도 그러했습니다만 GS 리테일도 시장의 부침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일단 오늘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어서 고점 대비 오름폭이 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특징주를 살펴봤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캐스터 여기서 보내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황순택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유통주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이마트도 흐름 좋고요. 특히 GS 리테일의 강세가 장 초반에 도드라졌어요. 이 종목이 이제 시장이 강하게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일단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자회사 쪽에서의 실적 개선 이라든지 편의점 쪽에서의 성장에 대한 기대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 좀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추가 상승 기대 가져갈 수 있을지 이제 고점, 정고점 향해서 가고 있는 구간이라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GS 리테일이 최근에 상당히 좀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오늘 좀 최근에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시도했지만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더디게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좀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6월달, 7월달에 그러니까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에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좀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점포가 이제 추가로 이제 출점하는 속도가 좀 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편의점 출점 수요는 여전히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점 매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밸류에이션상의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편의점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일본의 편의점의 관련주들의 평균 PER이 한 27배 수준이라고 한다면, 현재 올해 예상 이익 대비해서 이 GS 리테일의 PER 자체가 한 18배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인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전망적인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견조한 어떤 주가 상승 흐름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이 크게 좀 왜곡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GS 리테일 일단은 저항대 구간에 위치해서 오늘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종목의 흐름은 좀 더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포트 종목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저희 황순택 전문가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PSK 그리고 유니셈 이렇게 두 종목 편입을 했어요. 자, 흐름이 지금 시즌 저희 포트 진행 첫 주에 편입된 종목들 항생이 자꾸 내려가고 다른 거는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11일 지난주 국선도 오르고 있고 거의 손절 처리가 됐는데요. 두 종목은 포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눌림도 가면 올라갈 것 같은데. PSK예요. 저희 포트 편입하고 나서 오히려 점진적인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여기서는 매수 위주로 아마 패턴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3% 조금 넘는 수준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딱 3% 정도 현재 수익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시장이 워낙 불안하고 그게 지금 여기 정도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6,000원까지 일단 그대로 가져가야 이게 지금 4시간짜리 봉이니까 4시간 내내 내렸다가 4시간 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PSK 같은 경우 지금 이번 포트 첫 시즌에 첫 주에 이제 넣었던 종목들이 모두 낙폭과대주예요. 네네. 그러니까 PSK 같은 경우도 좀 불과 한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어제 하루 쉬었다고. 지금 요 놈은 차이나 A50이고, 이거는 항생이고, 항생이죠. 요 놈은 지금 H쉐어라는 겁니다. PSK가 가지고 있는 H쉐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 증설의 어떤 수혜라든지, 이놈은 차이나 A50이고, 이 어떤 성장적인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낙폭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는 부분. 단기로는 지금 매도를 잡아야 되네요. 매도. 위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반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매수 위주로 보시고요. 매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무난하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요. 매도는 단타로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략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낙폭과대 알았다 팔. 어떤 종목이고 아직까지는 반등이 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라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태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함께 편입했던 유니셈 볼게요. 손절가 4,000원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저희 편입하고 나서 저점이 딱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포트헤드는 그대로 당겨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그 구간에서 약간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은 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마찬가지죠. 이 낙폭과대주로 좀 봤던 종목이고요. 현재 바닥권에서 일단 좋은 게 빵빵 위에서 때리는 게 좋습니다.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반도체 공정 미세화에 따라 특수가스 사용 증가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니셈의 장비 수준은 지속적으로 출권한 데 정도까지 지금 올라올 거야 아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4,000원대에서 지지력을 좀 확보해줬기 때문에 저 가격을 강력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어떤 반등의 어떤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위에서 하나 더 때려야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제가 이제 4,900원, 그러니까 5,000원대부터는 조금 저항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목표 주가를 한 4,900원 잡았는데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SK 그리고 유니셈 모두 다 낙폭과대 관점에서 담았던 종목들입니다. 그대로 가져가면서 오늘 또 새로운 종목들 추가할게요. 어떤 종목들 골라주셨는지 화면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황순택 전문가 포트에 편입되는 2주차 종목들입니다. SKD&D 그리고 YMT 편입합니다. SKD&D는 현재가가 33,150원이네요. 33,150원에 편입하고요. YMT는 현재가가 자, 단타 하나 수긍했고요. 올라오면 또 때립니다. 네, 편입하겠습니다. 일단 SKD&D 부터 좀 볼까요? 네. 지난 시즌에서 한번 네. 제가, 포트에 담았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담았던 네. 종목인데, 제가 담았을 때는 별, 이제, 움직임이 없었다가, 지금 9월 말부터 주가 한번 한 차례 크게 한번 네. 움직였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SKD&D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일단 에너지 저장 장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 부분들이 향후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CR라는 거 있죠, 여기. 요겁니다, 가지고 요거. 있는 안정적인 어떤 실적 부분 그리고 이제 성장세라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요, 기존에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돌파 그리고 다시 자, 한번 국수는 좀 빼도록 할게요. 박스권 상단부였죠, 과거에. 상단부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응집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까지로 하락을 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도 좀 언급을 한번 해드렸지만은 좀 SKD&D가 조금 약간 좀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크게 좀 수반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인데 일단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들을 꾸준하게 좀 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여기부터는 그런 매수 어떤 포지션으로 모습을 스위칭합니다. 그런 어떤 여기에서 이 사이에. 하고 다시 포트에 편입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D&D 다시 한번 편입합니다. 지난 9월 말부터 갑자기 힘을 좀 받기 시작해서 10월 초에 시장 출렁이 믿기 전까지 오름폭이 상당히 가팔랐던 종목이에요. 이 과정에서 올해 끌어왔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가 슈팅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다시 조정을 통해서 지난번 박스권의 상단 위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또 돌아서는 힘을 기대할 수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SKD&D 오늘 편입을 했습니다. 33,150원에 들어갔어요. 거래량이 좀 적다는 건 부담이지만 중기적으로는 매력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가격대 어떻게 설정하고 볼까요? 자, 일단 가격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주가는 정고점 부분을 일단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0월 초죠. 10월 초에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38,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네. 일단 38,000원을 자, 이거는 매수 단타입니다. 매수 단타. 설정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지난번 박스권 하단부라고 할 수 있는 31,000원. 푹 빠지면 여기까지 푹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아래로 31,000원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 수준인 38,000원 설정해놓고 SKD&D. 자, 지금은 이제 매수 단타는 여기서 잡고 있는데요. 하는 게 열팅만 먹을 거예요, 열팅만. YMT는 어제도 오름폭이 꽤 컸고 역시 낙폭과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이 종목 고르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난폭과대주로 좀 한 종목도 편입을 했는데요. 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추세를 타는 종목보다는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 여기 딱 오니까 딱 쓰죠. 포트에 이제 편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YT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훅 빠질 수도 있습니다. 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주가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내용적인 부분을 좀 보면은 일단 그 반도체라든지 PCB, 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성공했죠. 최근에 보면 단타. 원자력을 이용해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도 그 극동막 부분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 Y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15년도에 이제 베트남의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자, 4시간 보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증설을 하고 야, 증설 많이 가족까지 쏘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자체는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주목하고 있고요. 요번에 단타했다 7, IMP 같은 단타했다 7, 상당히 좀 구경만 했다 8, 성장을 좀 보이고 구경만 했다 8. IMP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이런 어떤 글로벌 PCB 생산업체가 주요 고객사 2, 3 늦게 들어와가지고 늦게 들어와도 그래도 했네. 예? 눈치도 빨라요. IMT 오늘 포트에 편입하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제 슈퍼스타 저희 스튜디오에서 함께 진행을 하면서도 이 종목 낙폭과대 관점에서 볼만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진폭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절대 위기 없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편입은 17,000원대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서 매수 잡습니다. 볼까요? 네, 여기서부터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현재 알았다, YP 같은 경우에도 알았다, 4만 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 현재 주가 수준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지적 반등 여기가 될지 여기가 저점될지 몰라요. 라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2만 원이 뭐 일단 해보는 거지 뭐. 또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이상부터는 강한 저항대 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는 그보다 낮은 19,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봉으로 한번 봅시다. 최근에 저점 라인이죠. 16,000원. 지금 막 떨어지고 있죠, 그죠? 자, 이 자리가 어디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여기입니다. 피봇 있는 자리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 자리에서 반등했죠. 이 자리에서 꼬리를 한번 주고 반등했어. 이만큼이면 엄청나게 큰 거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기겠지, 여기. 들어있어요. PSK 유니센 378. SKD&D와 YMT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약 170T기나 남아있어. 170T. 네, 포트폴리오 K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아래는 50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로 보면은. 너무 물량 많이 들어가면 이제 기절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자세하게 본다고 제가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물론 이렇게 설명해주면 좋기는 한데, 네, 뉴제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뉴제스탁의 문호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정혜원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기도 싫고, 그냥. 오늘은 어떤 종목들 저희 좀 볼까요? 유니버스 1위 종목부터 쭉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1등 종목들부터 쭉 한번 뭐가 있어야 뭘 하는데 말이야. 먼저 중대형에서 CJ 제일제당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ROE가 작년 10%에서 올해 24%대로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워낙에 저점을 찍는 상황에서 실적도 좋아지고 수급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는 크게 상관없이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효성화학 좀 이따 보겠고요. W게임즈 어제 추천주, 위닉스도 어제 이어서 나오고 있죠.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약간 올라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MC넥스 어제 추천주, 액트로도 또 요새 계속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도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주요 이 지지 라인이 여기입니다. 해당 구간만 지지해 준다면은 반등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멘텀에서 첫 번째는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지난 여름철에 한번 추천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추천드릴 때 이제 강원랜드가 이런 워터파크를 개장했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름이 지났으니까 좀 모멘텀은 지났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으로 카지노 매출액이 좀 감소했는데 4분기에는 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많이 저점에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물론 강원랜드는 국내에 이제 한국인들도 갈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일단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는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꼭 반등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 유입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좀 이따 보겠고요. 케어제는 이번 주 초에 한번 추천드렸죠. 일단 크게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고 있지만 오늘은 제가 아까
장 초반까지만 봤을 때는 그래도 전고점 요 가격대를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89,000원 잘 돌파해주면은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HL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8월달이 마지막 추천했던 시기더라고요. 그 전까지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이런 헬스케어 제약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어제 급등을 했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1등 종목에 다시 나왔지만 수급적으로는 10월 16일에 이미 외국인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사는 모습 보여줬었네요. 마지막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고무 대신에 친환경 신소재를 적용한 흡 배기 호스를 개발해 뭐 넥소에 납품 중이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모르겠고요. 주가가 낮고 수급이 매우 좋고 단기적으로도 좀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추천주 볼 텐데요. 어제 MC넥스 그리고 W게임즈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W게임즈가 오늘 아침에 오름폭이 상당히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두 종목 다 한번 같이 네, 살펴보실 볼게요. 텐데요. W게임즈인가요? W게임즈인가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만원 자리까지 왔죠. 그래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더 떨어지려고 그러네요. MC넥스 자, 그러면 여기 피봇짜리, 피봇짜리에서 하나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파트론부터 아까 봤던 액트로도 그렇고 자, 이번에 여기서부터 MC넥스도 들어갈게요, 그렇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연말에 올라가는 특징들이 보통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카메라 모듈이 이제 앞으로 사용될 곳 수요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물량 줄여주고요. 주가가 낮다라는 측면에서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지난 상반기 실적 중에 카메라 모듈 협력사 중에서는 가장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하니까요. 바닥권에서의 안정적인 반등 기대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1차가 18,500원, 2차 2만원, 손절가는 16,000원 다 줄여. 유지해도 좋을 것 다시 같습니다. 잡아야죠, 그럼. W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지긋지긋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제 저점에서부터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따라하고 있다, 7번. 따라하고 있다, 7번. 이번에는 약간 정신이 없다, 2번. 정신이 없다, 2번. 7만원 돌파를 말 시키지 마라, 2번. 오늘은 좀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있지만 후반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손절가를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7만 7천. 자, 이제 봉급격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65,000원. 자, 한 번 더 지금 왔던 저점 자리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어제 종목 리뷰해봤고요. 여기 지금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지금 애매모호하죠. 요 선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내려서 급 한 번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정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효성화학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얘기했던 대로 여기 지금 여기까지 왔죠. 기업 분할 후에 지난 자, 24시간 기준으로 지금 여기 했었죠? 근데 재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왔죠. 여기 안 엄청 찍은 듯 하고 좋으니까 그냥 찍은 듯 하기도 하고 그냥 좋다. 애매모호합니다. 나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서 재상장했던 가격 부근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일단 리포트가 좋게 나온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는 거고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자, 분명히 한 번 더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은 이제부터 본격입니다. 본격. 자, 저점 내려오고 있죠. 필렌이 앞으로 3년간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0년에 관련된 베트남 공장이 완공된다니까 동남아 시장 진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수년간 적자를 보던 고순도 테레프탈산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다가 최근 2개분기 자, 지금 여기 기록했다고 하고요. 체결되면은 밑으로 한 3, 40개 더 팍 칠 수도 있어요. 생산량이 국내 2위인데 관련된 성장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좋은데 주가 빠졌으니까 들어가 볼만 하겠죠? 네. 투자시 목표가 1차적으로 15만원, 2차 16만 5천원, 손절가 13만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자화전자. 자, 포지션 있다 1번. 포지션 있다 1번. 오늘 1등 종목에 나왔고 역시나 카메라 모델. 포지션 있다 1번. 아쉽게도 제가 아까 종목을 고를 때만 해도 또 오늘 시초가도 높진 않았는데 지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좀 트렌드. 자, 이제 빵빵 밑으로 오면 이제 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워낙에 저점, 특히나 저점마저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4%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4%에서 또 전일 종가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영역에서는 다른 여타 기업들과 비슷한 모멘텀 가지고 있고, 또 지난 2015년에 그 전기 자동차용 PTC 히터를 양산 개발했는데 관련해서 앞으로 좀 확장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또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어서 뭐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쪽 또 자, 미국이 자꾸 떨어지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보시고요. 자, 국선은 청산할게요, 청산. 10월 16일부터 외국인 기관 양매수 국선은 일단 청산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꾸 그냥 목표가 거슬려가지고. 추가적으로 12,800원, 2차는 14,000원, 손절가 1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 가까이 오르고 있어서 기존 가격이랑 거리가 네. 좀 있어요. 목표가와는 가까워져 있고요. 뭐 어쨌거나 일단은 그 가격 유지하면서. 예, 네. 뭐 5%긴 하지만 매수는 전일 종가까지 분할 매수고 네. 목표 손절가는 유지해도 괜찮겠습니다. 부달려 죽겠다. 2번. 부달려 죽겠다. 2번. 이야기 드렸고요. 함께 이야기 드린 효성화학은 재성장 이후에 주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는 많이 빠져 있는 만큼 접근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자, 86 정도. 86. 86. 빵빵 밑에 86. 손절가는 13만 원 짚어드렸고요. 자화전자 1차 12,800원, 2차 14,000원, 손절가 11,000원 살펴드렸어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라고요. 내일은 하루 자리 내일은 비우신다고. 출장이 있어서 네. 예, 그 종목은 내일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제가 내일 종목은 대신 전달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문호준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 이제 안심된다. 3번. 이제 안심된다. 3번. 네, 내후 외환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만 요즘 시장 환경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안을 보더라도 밖을 보더라도 답답한 이슈들이 많죠. 미국과 중국 간의 줄다리기는 좀 잠잠해져. 자,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진행형인 이슈이고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1% 넘어선 상황에서 다시금 3.2%를 돌파하는 등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달러화도 좀 주춤하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간밤에는 보이기도 했고요. 여기다가 브렉시트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최근에는 금융시장에서 불안 요인이 되고 있죠. 금통위는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국선처럼 5월선 고자리죠, 지금.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최성환 교수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하나 잡았고요. 안녕하세요. 자, 스물틱 밑에서 하나 더 잡을 겁니다. 네. 달러당 7위안 거의 근접하고 90에서 80 사이 하나 더 잡을 겁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관련한 부분이 이번 주 내내 사실 시장에서 불확실한 요인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마침 이제 자, 후달리는 분은 하나 했고 그 본전에 넣어주고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이번 달 초에 그 중국의 스파이칩 이슈와 맞물려서 시장의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을 하기도 했고요. 11월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자, 본전에 넣으시는 이제 빵빵에 오면 또 하나 더 잡습니다. 이때까지 자, 그렇게 했다 4번. 그렇게 했다 4번. 큰 잡음 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했다 4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 정도로 끝낼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했다 뭐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중국을 일단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간을 좀 끌었잖아요. 네. 15일 날 할 거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 평균값 한번 적어보세요. 평균값. 까지는 평균값 한번 적어봐봐. 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나올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불확실성이다. 네. 근데 이제 398 좋다. 대전 이후에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외교상으로 갈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려왔는데 더 이상 끝나보면은 큰 내야 될지도 몰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냐면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뉴 콜드워다. 그러니까 예전이 뭐냐면 폴리티컬 앤 밀리터리 콜드워였다면 이제 뉴 콜드워는 이코노믹 앤 트레이드 콜드워다. 근데 그 주체가 뭐냐면 중국과 미국인데 그렇죠. 뭐 시작은 이제 미국 대 레스트 오브 더 월드 나머지 세계인데 그 중에서도 중국이잖아요. 근데 이게 G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냉전도 예전의 냉전처럼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설사 또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서로 주고받아서 윈윈을 해야 되는데 중국으로서 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요즘 그 미국 국채 시장에서 중국이 좀 내다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안 내다 팔고 사겠다라고 하면서 뭐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 유예나 관세율 하락을 받아낼 수는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돈 찍어내면 되는데 뭐 그걸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제 생각에는 큰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관련해서는 뭐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죠? 예. 또 미국이 유엔 산하 만국 우편연합 탈퇴를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중국을 상대로 해서 배종료 폭탄을 던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지 않고 넘어간 바로 오늘 인민은행은 위안화 고시 환율을 0.26%나 대폭 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자, 양국 간의 분위기는 일단은 뭐 좋진 않아요.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시장 조정의 또 한 가지 원인이었던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죠. 3.1% 약간 진정된 상황에서도 이를 하회하지 않고 있다가 또 FOMC 회의록 공개된 이후에는 3.2%대를 다시금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의 경기가 좋기도 하고 네. 이게 크게 떨어져서 안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아서 신흥국 금융시장에는 뭐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개될까요? 마침 그 세계 최대 투자 문제는 지금 나스닥이 지금 자꾸 떨어지니까는 지금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는데 를 볼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놀랄만한 수준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3.1%대 나스닥 요만큼 떨어질 동안에 지금 얘들은 이만큼 우리 떨어졌습니다. 증시도 뭐 완전 폭격을 받은 것처럼 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만약에 4% 간다면 누가 뭐 위험한 주식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냥 그렇죠, 사실. 이 국채에다 네. 돈 넣어놓으면 4%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이먼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경제를 보면 지금 임금, 고용, 소비, 투자 모든 게 다 좋다. 이 강한 경제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뭐 정상적인 그 과정이 아니겠느냐. 여기 올라가주면 좋은데 마지막으로 똥침 아주 세게 큰 것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팔고 있다. 이제 똥침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말고도 일본, 스위스. 그러니까 물량을 갖다가 외환 최소한으로 기업들이 하십시오, 많고, 최소한으로. 그다음에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내다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채 요놈이 요만큼 올라가 보면 이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내다 파는 주체들이 있게 되면은 그 가격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올라갑니다. 보면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내려줄 거예요. 저는 익절하실 분이 하면 익절하고 이어서 다시 잡아도 되는데 물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있을게요. 미국의 강한 자, 많이 가면 여기까지, 더 가면 다시 두 C컷까지. 번째 뭐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자, 익절 라인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 2호. 전적인 얘기지만 네네. 지금 한 50개 있죠. 50개. 국채 매도가 계속되게 된다면은 뭐 자, 그럼 어디냐?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여기 보고 50.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여기선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걸 찾기가 힘든데 여기에 이제 엎친 데 좀 더 매도죠. 많은 전략가들이 올해 중순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또 그냥 꼬리 달고 이제 쫙 그냥 리스크가 예? 이제 시장 전면에 위협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이제 영국이 원만하게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되려면 뭐 여러 가지 그 승인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올해 11월까지는 이 브렉시트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유럽연합과 영국의 합의를 봐야 하는데요. 이게 뭐 쉽지 않아요. 독일은 또 노딜 위협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제가 보는 영향보다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이 금융감독 안정위원회 연설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미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정적인 연쇄 효과를 차이나도 이제 딱 그냥 올라갈 폼 딱 잡죠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렇게 쭉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네거티브 낙온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보통 그러면
네거티브 도미노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연쇄. 예, 낙온 이펙트라고 한 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 익절 한번 합니다. 미국 금융 자, 50에서 604에서 익절 한번 합니다. 별로 없다. 그런데 영국과 유럽이 관계가 아주 많고, 그렇죠. 거기에 유럽이 영국에 대해서 쥐고 있는 게 많은데, 미국 금융회사들이 유럽에 또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4사 정도에서 익절 한번 할게요. 4사.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유럽 경제가 둔화될 것이고, 그렇게 그게 되면 미국으로 이제 연쇄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원용을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국 성장률이 뭐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서 뭐 1.3 뭐 요 정도 할 거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역이 만약에 경제가 둔화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또 3대 시장 중에 하나인 유럽 시장이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도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네 또. 네거티브 낙온 이펙트, 도미노 이펙트의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유가도 볼게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유가 전망을 몇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점진적으로는 안정될 거다라는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어 주셨었고요. 또 포지션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 1. 한번 잘라 먹었다. 3. 잘라 먹었다고 해야지 다시 리스트 잡아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자말 카쇼크지라고 잘라 먹었다. 4. 잘라 먹었다. 4. 이제 터키 내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실종됐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저 얘기를 해야. 저는 사우디에서 저 여기 잡았어야 돼요. 여기 지금 요 사이에서 지금 잡아야 돼요. 이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이 사우디를 압박하자 사우디에서는 오일을 무기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유가의 상승을 강하게 이끌 거다. 뭐 $100, $200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는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간밤에 또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미국 내 의회 분위기라든가는 사실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좀 더 쏠려 있기는 해요. 사우디 쪽에서 불거진 유가와 관련한 변수, 일단 뭐 이대로 잠잠 해제할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올라가잖아. 이 질문을 받고 쭉 그간의 경과를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우리로서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 제재를 앞두고 지난번에도 이제 사우디 등 오펙 회의에다가 이제 좀 증산을 해달라 했는데 그때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딱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 건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이 정도로 사태를 수습, 그러니까 신문 중에 과실치사다, 뭐 이런 정도로 이게 봉합이 되게 되면은 사우디로서는 뭐 크게 미칠 게 없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루 지금 1070만 배럴 정도 생산하는데 그 생산을 한 1200만 배럴 늘리겠다라고 하면 11월 5일 그 이란 제재를 앞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천군만마라고까지는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상당한 원군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란을 제재하고, 또 그래도 유가는 크게 안 오르고. 근데 우리는 요새 뭐 유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유류세 인하 카드까지 꺼냈는데 이거 더 오르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내림세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야 큰일 나겠다라고 했는데 뭐 자, 여기서 올리면 이제 상바닥 패턴 왕성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WTI 기준으로는 배럴당 $70 선도. 자, 추가는 빵빵 아래서 추가는. 거의 $80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내부적인 반발이 있고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유가의 상승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빈살만을 좀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사우디가 증산에 나서면서 유가를 좀 안정시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어 보인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바깥 요인들 쭉 봤어요. 바깥 요인들도 바깥 요인들입니다만,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주가지수 많이 떨어져 있는 현재의 상황을 뭐 그 요인 안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기업들의 실적도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추정치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성장률 전망도 전방위적으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또 기업들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한국은행에 있으면서 성장률 전망을 꽤 오래 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하나 치고 나가지 않나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나간다는 거는 가장 먼저 이제 성장률을 크게 상향 조정한다든지 하향 조정한다든지 그러면 다른 연구소들도 쭉 따라가고요. 네. 제일 안전인 것은 뭐냐면 한 7, 8개 연구소가 내놨을 때 평균에서 내놓으면 크게 미칠 거는 없거든요. 중간은 가는데. 근데 이제 국내를 봐도 뭐 사실 해외로 봐도 좋을 게 없지만은 산업별로 봐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뭐 리더가 없다, 네. 벨웨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가 그나마 이끈다고 하지만 또 향후 전망이 나쁘다 이런 보고서를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업가들을 이렇게 쭉 만나보면은 야 과연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러다가 이게 참 접으려면 명예롭게 접어야 되는데 그러니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뭐 기술 개발은커녕 뭐 이 시설 투자도 안 하니까 뭐 고용이 요즘처럼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5조 3고 시대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성장, 뭐 저물가, 저고용, 저금리, 저자산 가치. 여기에 3고는 고령화, 네. 고소득화. 자, 예의den부는 일본 엔화 하나 들어갑니다. 엔화. 디지털화, 4차 산업 시대다. 그래서 이 5조 3고 일본 엔화 하나 들어갑니다. 와 같은 그 메가 트렌드의 시프트, 메가 패러다임 시프트에 어떻게 대응해서 개인적으로 살 것이냐. 자, 밑에서 그 90에서 하나 잡았죠, 추가로. 또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뭐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자산 가치. 요거 좀 거기에는 부동산과 네, 주식이 그러니까요. 주로 무서운 이야기이기는 네. 해요. 이게 이제 시대라는 단어를 달고 있다는 거,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일 텐데 트렌드라는 거죠. 예, 뭐. 적어도 3년, 5년은 네. 우리 경제와 사회를 이끌어갈 빅 트렌드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른 모멘텀 없을까요? 요즘 제가 이제 증권 쪽에 여의도 주로 있잖아요. 네. 있는 분들 만나니까 요즘 주식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10가지도 넘고 네. 주식을 해야 할 이유가 그나마 그래도 한 2-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했더니 가장 큰 이유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싸졌다. 예. 그러니까 더 떨어져도 뭐 한 10% 이상 자, 물량 하나 줄여줬고요. 될 것 같아요. 내려오면은 90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잡습니다. 속에 넣은 현금 자산이 있으면 이제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듣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많이 빠진 것 정도가 호재일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일 텐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좀 해주세요. 임팩트 있게. 저희 투자자분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1년 넘게 진짜 카산드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렇게 좋을 장세가 아니다 그랬는데 2,600까지 코스피가 넘고 갔다가 네. 이제 다시 떨어졌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맞았다고 해서 결코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가을 야구 야구 이제 포스트 네네. 시즌이 뭐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It ain't over 끝날 till 때까지. it is over. 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나폴레옹이 뭐 계속 연승한 것 같아도 네. 진 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이렇게 쭉 지니까 자, 올라라! 나폴레옹이 아이고. 장교들한테 그랬답니다. 내 손 안에 반장이 참 힘들게 하네. 그러니까 장교들이 아니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희망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뭐 지금으로서는 희망을 가져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국은 희망 정도를 이제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않을까라는 거고,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빠졌다는 것 정도가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최서원 교수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양시장 지수가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일단은 오늘도 수급이 전체적으로 크게 돌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 물량의 영향을 더 받고 있기도 하고요. 사회종합지수가 위안화의 대폭 절하와 함께 0.6% 이상의 하락으로 출발한 것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오후에는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 수정이 있어요. 이것도 확인하시면서 오늘 시장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채널TV와 함께하는 성공적인 투자 전략. 오전 8시 15분 장 출발 전 국내외 시황을 점검해본다. 마켓워치. 오후 12시 30분 오늘 시장의 주도주는 오늘의 마이 주식. 오후 3시 10분 장 마감 전 체크포인트는 투데이 마감 시황. 채널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한국경제TV의 주요 프로그램을 자, 지금 이제 상바닥 패턴 완성했고요. 상바닥 패턴 완성했고, 한국경제TV 재수 없으면 서리바닥도 한번 만듭니다. 오전 11시 증시라인, 오후 2시 성공투자 오후 증시, 한국경제TV 이제 채널K에서 만나세요. 자, 서리바닥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빵빵 밑에서 잡아야 되겠죠. 빵빵 밑에서. 바빠서 그래서 주식 안 해요. 그래서 알았다, 칠. 주식 안 하는 이유와 욕심 부리면 돼집니다. 욕심 부리면 돼집니다. 이러니. 너도 나도 키움하는 거지. 대한민국 주식은 키움중. 키움증권. 10월 셋째 주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16일 넷플릭스 실적 발표, 17일 FOMC 의사록 공개, 18일 EU 정상회의가 있으며 19일 중국 GDP 성장률 등 중국 실물 경제 지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아카데미 일정 안내입니다. 4일 영웅문포 첫걸음, 10일 영웅문 S 200% 활용하기, 23일 키움 투자 콘서트, 25일 유동원의 글로벌 주식 아카데미, 30일 KRX와 함께하는 주식 ETF 설명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방송 상담 교육에서 확인하세요. 투자의 품격 2018 키움증권 실전 투자대회 총 상금 1억 6,735만 원. 참가 신청 기간 2018년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회 기간 2018년 9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회 구성과 상금입니다. 주식 수익률에 따라 1위인 1억 클럽은 상금 5천만 원, 3천 클럽은 2천만 원, 500 클럽은 800만 원, 100 클럽은 100만 원입니다. 주식 수익금에 따라 1위인 1억 클럽은 상금 1,500만 원, 3천 클럽은 500만 원입니다. 선물 옵션 리그 수익률 1위는 상금 300만 원, 수익금 1위는 상금 100만 원입니다. 주식 거래 금액 1, 2, 3위 고객님께는 특별 보너스를 드립니다. 1억 클럽과 3천 클럽 고객님께 1위는 냉장고, 2위는 UHD TV, 3위는 공기청정기를 드립니다. 클럽과 100 클럽 고객님께 드리는 경품은 1위 드럼 세탁기, 2위 블루투스 헤드폰, 3위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또한 매주 주식 거래 금액 1억 원 이상을 달성한 고객님 중 100분을 추첨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준 연 1.5% 수준에서 동결을 하면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1,120원 후반대에서 등락을 했는데요. 금통위 결과가 공개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에 1,132원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이 시각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밥으로 시작해 조정의 폭을 넓혔던 증시가 금리 발표 구간에서 낙폭을 축소하는가 했지만 다시금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에 0.4%가량까지 하락하면서 2,1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밀리면서 0.43% 하락한 서리바닥까지 오네, 이거.
중국 증시는 급락 출발하면서 환율 조작국 이슈에도 전혀 긍정적인 반응이 없는 모습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자, 밑에 오면은 80 정도, 80 정도에 들어갑니다. 8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전체로 보면 큰 변화가 별로 없지만 종목에 대한 업종 선택이 80 깨지면은 컷 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금융주의 집중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상승폭을 다소 둔화시키면서 일부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증권주 제외하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힘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반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발표 이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의 창고 매도 순위에 있었다면 현재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기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보이면서 현재 DB하이텍도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국산이 완전히 깨 죽어버리네.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실적 부진 자, 전망에 80 갖다 못 지키면은 여기 지금 시가죠, 이게. 이거 못 지키고 그거 하게 되면은 5일선 깨지는 거예요. 통신주 알았다, 팔. 알았다, 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통신주가 그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LG U+, 이 시각에 3%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통신 3사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임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는다 1, 이 가운데 손절 처리한다 2, 손절 처리한다 2. 게임주의 시세가 3%대 상승입니다. 73,200원. 자, 각자 그거는 판단에 알아서 판단에 맡기시고요. 요 밑에서 좀 꼬리를 좀 달 수는 있어. 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 시각의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3대 지수에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가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에서 이 매도 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현재 이 시각에는 1,200억 원 가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현재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매도 금액을 줄여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역시나 이 코스닥에서 매도 금액 하면서 346억 원을 팔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236억 원 가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도 외국인은 80이 깨지면 한 50 정도까지도 올 수 있어. 50 매도를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반등할지 안 할지는 좀 봐봐야 되는데. 1게임 간면에 하락 종목이 513개로 80 깼죠. 자, 올라오면 물량 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하락 종목은 577개, 상승 종목 547개로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들이 비등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이 시각 시장 자, 상황을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목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죠. 국내적으로 굵직굵직한 뉴스 플로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려했던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역시 없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물론 빠졌고요. 관찰 대상국의 입장이 대체 그 내려오면은 한 번 더 잡을게요. 일단은 사실은 뭐 시장에서도 이거는 합리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추론들이 많았습니다만 워낙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갈짓자 행보 때문에 혹시나 했던 걱정이 있었는데 올라가는 게 지금 힘이 없네. 국선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좀 관망. 관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안 되겠어요, 이거. 큰 관심을 가지셔야 올 것 같은 느낌이 막 자꾸 들어. 10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걸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1시 20분경 3040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문제가 기자들 앞에서 일문을 자, 포지션 없다 1번, 포지션 없다 1번, 다 처리했다 1번, 끝까지 버틴다, 버팅긴다 2번, 끝까지 버팅긴다 2번. 실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말씀드린 사항. 자, 그리고 말해주니까 좋다 3, 참삼하다 3, 말해주니까 삼삼하다 3.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LG경제 그냥 아가리 다치고 그냥 그냥 네, 안녕하세요. 아가리 다쳐도 된다 4, 아가리 다쳐도 된다 4.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냥 아가리 다쳐. 얘기가 많았고 아마도 최근 들어서 금통위 중에 가장 가능성